여러분은 자녀에게 가장 서운한 말이 뭔가요? 세상에서 가장 서운한 말은 낯선 사람의 냉대가 아니라 내가 낳고 길러낸 내 자식의 무심함일 때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도 없더라.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자기 일만 얘기하더라. 이런 말들이 가슴속에 맴돕니다. 젊을 땐 바쁘니 그렇다.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겠지. 처음엔 그렇게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지요. 이젠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구나. 그 마음 참 서럽습니다. 자식이 미운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존재가 이제 내 안부에는 무심한 게 슬플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근본에서 흐르고 자식의 효는 계산에서 생긴다. 즉, 부모의 마음은 조건이 없지만 자식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원망만 할 수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그럴 때 한마디 말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훈계도 아닙니다. 그저 자식의 양심을 살짝 흔드는 짧지만 깊은 말입니다. 그가 남긴 구절 중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 말고 마음을 보여라. 즉,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내가 그리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서운함을 호소하는 대신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식에게 너 왜 연락 안 하니? 라 말하면 그들은 죄책감으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라고 말하면 그들은 마음의 끈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꾸짖음에 닫히고 그리움에 열린다. 부모가 던진 짧은 그리움의 한마디. 그게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등불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말은 그 온도 하나로 관계가 멀어지기도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할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마음이 그런 줄 모르냐?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어렵니? 이 말들은 모두 진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말을 은혜의 언어라 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 마음은 멀어진다. 왜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부담의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또 예전 얘기하신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생활도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정약용은 대신 이런 말을 권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감정으로 일깨워라. 즉, 이야기가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 왜 연락 안 하니? 이 말은 자식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또는 너는 부모 생각도 안 하냐? 대신 요즘 내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꾸짖지 않아도 교훈이 된다. 부모의 사랑은 본래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조건처럼 들리면 자식은 사랑을 죄처럼 느낍니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사랑을 꾸짖음으로 바꾸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식이 태도를 고치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의 기억 때문입니다. 한때 자신을 품어주던 부모의 따뜻한 눈빛, 그걸 떠올릴 때 비로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성으로 굽지 않고 감정으로 펴진다. 즉, 논리로 설득하지 말고 감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은 설득보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말의 끝이 따뜻하면 자식의 태도는 서서히 바뀝니다. 요즘 너 바쁜 거 알아? 그래도 가끔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난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언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난 대신 표현. 둘째, 기억 대신 감정. 셋째, 명령 대신 부탁.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담긴 말은 늘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말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말을 행동 이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울림이요, 침묵은 마음의 그릇이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태도를 바꾸려면 내용보다 먼저 리듬과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부모는 흔히 말이 빨라지고 길어집니다. 너는 왜 매번 이런 식이니? 부모 말 좀 들으면 어디 덧나니? 그 말 속엔 사랑이 들어있지만 리듬이 급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급한 말은 이치가 오라도 듣는 이를 다치게 한다. 그는 말을 가르침의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은 감정의 다리라 했습니다. 그 다리가 너무 빠르게 건너지면 상대는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말을 3번에 나누어 하라. 2번은 감정으로, 1번은 이성으로.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리움으로, 다음엔 공감으로, 마지막엔 짧은 당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난다. 그리움의 시작. 아마 너도 힘들겠지. 공감의 이어짐. 그래도 가끔 목소리 들려주면 좋겠다. 짧은 당부의 끝. 이 리듬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리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줄어들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을 줄이는 것이 사랑의 절제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말없이 밥상을 차려놓고 자식이 돌아오면 조용히 웃어주는 순간 그 짧은 침묵 속에 말보다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무언의 교화라 불렀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뜻이 오래 남고 꾸짖음이 없을수록 깨달음이 깊다. 즉,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의 타이밍을 압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 감정이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입니다. 그때 한마디가 수십 번의 훈계보다 깊게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늦을수록 마음은 무르익는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씨앗처럼 남으려면 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게 바로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말의 조건입니다. 요컨대 부모의 말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리듬, 여백, 그리고 감정의 온도. 이 셋이 어우러질 때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울림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긴 말은 이치를 따르고 짧은 말은 마음을 흔든다. 즉,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말은 논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한 줄의 진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너 정말 변했다. 너도 부모 되면 알 거야. 그렇게 바쁘면 부모는 언제 챙기니?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이지만 듣는 쪽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섭섭함보다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마음은 따뜻함에 열리고 판단에 닫힌다. 그렇다면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운할 때는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비춰주라. 이 말은 지금으로 치면 나는 내가 보고 싶었다. 내가 힘들진 않을까 마음이 쓰였다.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식이라 든든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비난의 형태로 표현될 때 그걸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꾸지람에는 귀를 막고 진심에는 귀를 연다. 즉, 부모가 서운함을 전할 때 가르치려는 말보다 그리워하는 말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대신, 요즘 너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 너 이제 부모 생각은 안 하니? 대신, 내가 잘 지내는 것만 봐도 고맙더라. 이 말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말의 겸허함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낮아지면 듣는 이의 마음은 높아진다. 즉, 부모가 마음을 낮추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마음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말의 역설입니다. 많은 부모가 내가 왜 먼저 낮춰야 하냐고 말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힘은 이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부모가 먼저 한 발 물러나 말의 높이를 낮추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꿉니다. 그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순리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진심은 꾸짖음보다 오래 남는다. 즉,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말은 논리의 힘이 아니라 감정의 진정성입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의 인격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잔잔히 남습니다. 그리움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짧은 말 한 줄. 그게 바로 태도를 바꾸는 말입니다. 요즘 내 목소리가 그립다. 내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나도 괜히 내 생각이 많이 난다. 이 세 문장 중 어느 하나라도 진심으로 건네면 자식은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를 되뇌입니다. 그 미안함이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깨우침이다. 깨우침은 사랑에서 온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방향을 정하는 존재라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길을 가리키지만 감정이 발걸음을 옮긴다. 이 말은 곧 사람은 옳은 말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꾸중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차갑게 들리면 자식의 귀는 다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이 짧더라도 그 안에 온기가 있으면 그 말은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마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고 인정으로 풀린다. 그가 말한 인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서로를 이해할 때 느끼는 존중의 따뜻함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꾸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다쳤다고 느낄 때 변화합니다. 그들이 태도를 바꾸는 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직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순간을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을 여는 자는 말을 줄이고 감정을 남긴다. 이 원리가 지금의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인간의 뇌는 비난과 명령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움과 감사의 표현은 안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뜻한 말 한 줄은 상대의 방어를 풀고 부모의 감정을 공격이 아닌 위로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전화 안 하니? 보다는 너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가 훨씬 강합니다. 같은 뜻이지만 전자는 요구이고 후자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의 길이는 감정을 가리고 말의 짧음은 진심을 드러낸다. 길게 설명할수록 그 안엔 변명과 논리가 섞입니다. 하지만 짧은 한마디에는 가려진 계산이 없습니다. 그 단순함이 곧 진심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말을 기억한다.
자식이 부모의 긴 잔소리는 잊어도 보고 싶다. 라는 한마디는 평생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감정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물처럼 보았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세게 치면 튀고 가만히 담으면 고요해진다. 즉, 꾸짖는 말은 물을 치는 것이고 짧은 따뜻한 말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후자는 흔들림이 없고 조용히 깊이 스며듭니다. 결국 부모의 말이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이유는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고요해서입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조용한 말이 오래 남고 따뜻한 말이 마음을 움직인다. 이 한 문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조용함은 감정을 보호하고 따뜻함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서운할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단 한 문장만 남기십시오. 나는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문을 엽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를 마음의 거울이 서로를 비추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그림자도 고요하다. 즉, 부모의 말이 따뜻해지는 순간 자식의 태도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릅니다. 이 나이에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 같잖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부모인데. 그런데 그 참음이 쌓이면 언젠가 말의 모서리로 바뀝니다. 그 모서리는 자식의 귀를 다치게 하고 결국 부모의 마음마저 다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때 필요한 것이 말로 푸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말은 다툼의 불이 되기도 하지만 진심의 빛이 되기도 한다. 즉, 진심을 품은 말 한마디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이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그 말은 자식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서운함이 흘러나오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순환을 정어라 불렀습니다. 깨끗한 말은 남을 씻기기 전에 먼저 나를 씻는다. 그는 말이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수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화를 담은 말은 돌이 되어 돌아오고 평정을 담은 말은 향이 되어 남는다. 부모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은 자식에게 닿기 전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에 향처럼 퍼집니다. 그 순간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말의 역류의 법칙입니다. 마음에서 나간 말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온다. 즉, 따뜻한 말을 내보내면 그 따뜻함이 나를 감쌉니다. 원망의 말을 내보내면 그 불씨가 나를 태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전하는 말의 태도는 결국 부모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고요해야 상대의 모습도 곱게 비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지는 말 속에 있다. 부모가 한마디 따뜻한 말을 선택할 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정리입니다. 이건 일종의 감정의 수행입니다. 서운함을 원망으로 흘리지 않고 사랑으로 되돌리는 행위. 그 행위 속에서 자식보다 먼저 부모가 변합니다. 그리움이 미움으로 바뀌지 않고 섭섭함이 체념으로 굳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따뜻한 말의 힘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닦는 거울이자 자신의 영혼을 씻는 물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관계의 도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지금의 부모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좁히고 마음의 거리는 침묵으로 이어진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자식과 맺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꺼낼 때 그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다리가 됩니다. 나이 든 부모의 사랑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을 녹이는 힘입니다. 그 힘은 꾸짖음이나 조언이 아니라 짧고 고요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그리웠다. 내가 웃는 게 좋더라. 그래도 나는 내가 내 자식이라 고맙다. 이 세 문장은 단순하지만 그 안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성언, 즉 진심의 말이라 불렀습니다. 성언은 설득하지 않는다. 다만 듣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서 이성보다 먼저 진심의 울림을 느낍니다. 그 울림이 쌓여야 태도가 바뀝니다. 결국 자식의 변화를 이끄는 건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평온함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의 말은 그 자체로 가르침이다. 즉,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건네면 그 자체가 이미 자식에게는 교훈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식은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순간을 무심한 감화라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때는 언제나 뜻이 멈출 때이다. 즉, 부모가 자식을 고치려는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법칙입니다. 바꾸려 하면 멀어지고 비워두면 돌아온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깊고 사랑은 조용할수록 오래간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더 이상 충고가 아닌 그리움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사랑은 다시 흐릅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들리면 좋습니다. 나는 너를 꾸짖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 말은 세상 어떤 훈계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사랑이 있고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의 본성을 탐구했지만 마지막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이해되고 사랑으로 변화한다. 그러니 나이 든 자녀에게 서운할 때는 설명도 훈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 하나만 남기십시오. 나는 내가 그립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고 시간이 흘러 자식의 마음을 늦게라도 열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